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뉴스의 잔입니다. 8월 7일 2020년 금요일 8월 첫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튜네이트 또는 페이팔로 후원 받습니다. 답글 질문 시 간단한 답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한 영상 답변 가능합니다. 정당한 후원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맞춤 영상을 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금과 영상의 질은 비례합니다. 저의 시간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키포인트입니다.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원유 가격 변동성 전망,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WTI와 천연가스 1일 차트입니다. 금요일 차트인데요. 원유 가격은 처음 시장에 약간의 상승을 하다 하락을 하고 장 마감에 약간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다 결국 장을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천연가스와 내추럴가스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폭은 천연가스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엔 5일 차트와 한 달 차트를 보겠습니다. WTI 이번 주 가격 변동은 가격이 제일 낮을 때는 39불 92센트로 거래되었고 가격이 높을 때는 41불 19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날은 하락을 했고 화요일날은 약간 상승을 보였다가 수요일날은 레바논 테러 사건과 EIA 원유 재고 발표가 기대치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1불 95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 한 달 차트를 보면 약 38불 40센트에서 약 42불 19센트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좀 넓게 보면 약 40불 선에서 계속 가격이 반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오일 한 달 가격 추세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WTI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월요일 날은 1BTU당 1불 86센트에서 거래되었다가 화요일과 수요일날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물론 상승하는 이유는 레바논 테러 사건과 EIA 재고 감소폭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또한 달러 약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표를 보면 25년 만에 최저치인 1불 6센트에서 약간 상승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다. 큰 폭으로 갭업을 하면서 이번 주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천연가스는 이번 주에 굉장히 컸습니다. 15%, 22%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가솔린, 디젤, EA5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솔린 보통의 경우 1년 전에는 2불 68.4센트 갤론당, 현재는 2불 17센트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1주 전과 비교해도 약 1센트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디젤도 1년 전과에 비해서 가격이 45센트 정도 하락을 하였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약 소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EA5는 에탄올과 가솔린을 믹스한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에는 갤런당 2불 34센트, 현재는 1불 9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가용, 가솔린, 디젤 사용하는 운송수단인 차량들의 수요가 감소한 걸 보여줍니다. 이번엔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에는 가솔린 수요 회복세 둔화와 재고 증가, 메이저 자산 매각 및 투자 축소, 예상 유가 하향입니다. 현재 BP는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또한 2020년 예상 유가를 하향하였습니다. 중국과 무역 마찰 그리고 신규 부양책 지연으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8월 산유국 공급 증가는 최소 장부상 15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이번 목요일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120만 명에 육박하여 앞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 하락이 확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은 화요일 레바논 폭발 사건과 그로 인해서 중동에 있는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원유 수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EI가 발표한 크루드 오일 재고가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약 737만 배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리비아 내전 및 기타, 그리고 사우디의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가격 인하가 기대치 이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어느 정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부양책 기대감과 백신 개발 기대설입니다. 또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재고량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상치 약 300만 배럴 감소보다 2배 이상 좋은 737만 배럴 감소입니다. 저번 주에 뒤에 이어서 큰 폭으로 재고폭이 감소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기대치와 실제치가 적게는 100만 배럴, 많게는 1000만 배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고치 발표 숫자가 오히려 거래하시는데
지장이 됐을 수 있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편차가 많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 주의하세요. 예, 이번에 활동 중인 릭수입니다. 미국에서 릭수는 전주에 비해서 4개가 감소했습니다. 총 247개가 활동 중이고 1년치와 비교했을 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캐나다가 7월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47, 저번 주에 비해서 2개가 늘었습니다. 또한 국제는 한 달이 늦은 자료지만 38개가 감소됐습니다. 예, 이번엔 15년간 시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약 700개 정도의 릭이 활동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락을 해서 약 280개 정도의 시추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서부터 2016년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숫자도 그다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추 수가 감소한다는 건 원유에 대한 미래 수요가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유 변동성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월 22일 마이너스로 됐다 다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는 현물 비중이 높은 국제 벤치마크 원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지만 WTI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급상승을 하고 6월 달부터 WTI와 브렌트는 가격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생산이 감소되고 수출량이 감소되어도 미국은 약 5억 5천만 배럴 정도의 원유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 하락을 보면 재고가 급상승할 때 원유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할 때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하고 가격이 40불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와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유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재고량이 줄지 않은 이유는 정유 회사에서 그만큼 원유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겁니다. 1년치와 비교했을 때 현재 1750만 배럴이라고 보고 현재는 1450만 배럴이라고 잡으면 약 300만 배럴 가량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WTI 선물 가격과 미중 무역 전쟁을 보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퍼센티지 체인지인데 100분율 변동인데 트럼프가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멘션하지 않을 때는 보통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 혹은 소폭 증가를 할 때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제 제재를 하거나 홍콩에 대해서 내정 간섭 및 남중해 해역에 대한 폭탄 발언을 할 때마다 WTI가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외에도 제가 설명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다 원유를 수출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안 사기보다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러시아나 사우디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정유 회사, 국영회사 및 중소회사들이 수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 타고 건너오는 천연가스나 원유보단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비록 배로 운송이 되지만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오는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국의 1위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더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원유와 천연가스를 살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미국 실업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본격화된 시기에 소폭으로 상승하다, 그리고 3월 말 4월 큰 폭으로 상승하다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번 주만 따져봐도 1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문제가 되는 거는 7월 31일까지 여분으로 덤으로 추가분으로 주는 주당 600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뉴스입니다. 달러 약세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최대치였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시초 상황을 보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2005년 자료까지만 2005년부터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 코어포레이션만 봐도 시추 수요가 급감한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메이저의 동향을 보면 엑산모빌과 셰브론은 EMP 신규 탐사를 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배당금 그리고 기타 예상 배정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브리티시 페트로리엄은 브렌트가 2020년 55불 배럴당 55불 가격을 예측하였고 EMP는 예산을 약 10억 불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삭감과 자산 매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은 재생에너지와 배당금 유지 및 배당금 충당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BP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토틀이나 더치 쉘 회사와 유럽 경쟁사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페르미안
있는 유정은 채산성에 따라서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생산량 감소와 또한 경제성에 따라서 수입산 원유를 미국 국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페르미안에서 원유를 생산할 필요 없이 사우디나 그 밖의 기타 국가에서 돈 주고 사와서 쓰겠다는 거죠. 사우디는 9월 원유 가격 인하폭이 기대보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우디는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WTI 40불 초반, 이는 셰일 회사의 파산 증가로 이어질 거고, 첫 번째는 과도한 부채와 두 번째는 저유가로 인해서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5월 말 이후 40불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하락 또는 보합세입니다. 보합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2주 연속 달러의 약세로, 물론은 3,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었지만 현재 2주, 지금으로부터 2주 전부터 연속 달러가 약세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약 43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실물 경제보다 단지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시추 시설은 다시 감소세를 유지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2개가 증가되었고, 미국은 4개 감소, 세계적으로 보면 38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38개가 감소된 이유는 세계 곳곳에 개발을 하고 있는 주요 메이저들이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감산량 감소는 약 150만 배럴 증가로 보다 세계 시장에 더 많은 원유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또한 미국은 5월, 6월 감산 위반으로 인해서 추가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산 이행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및 정유 제품 생산과 재고량 조절 중인데, 아까 이전에 설명해드린 슬라이드에서 가솔린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또한 가솔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정유 회사들은 크루드 오일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줄지 않는 거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40불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와 시추 예산 삭감, 그리고 신규 에너지 투자와 배당금의 할당. 신규 에너지 투자는 어찌하면 좋게 보이지만 원유 생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이 박한 것이 신생에너지입니다. 아시아 정유 회사들은 사우디산 원유를 대폭 줄였습니다. 수입을 감소했고요. 그 이유는 사우디의 OSP 가격이 예상보다 인하폭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 상황, 지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해서 또 일회성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시장 악화, 실업률이 지금 정확히 통계는 잡혀 있지 않지만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가 감소했지만 전주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래도 120만 명이 이릅니다. 새로운 신규 부양책인 힐링 액트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빨라야 이번 주 주말, 늦으면 다음 주. 물론 이번 주에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돈이 들지언정 알람, 좋아요,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지루하다, 또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태인데 투자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